이제 민노총이 우리나라 공공기관을 쥐락펴락하게 되는 건데 이딴 짓을 야당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안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어찌 안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꿀승훈입니다. 오늘은 죄송하지만 한국은 이미 망했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은 이미 망했습니다를 제가 시리즈로 만들 생각은 없었지만 자꾸 눈에 보이니까 이게 의도치 않게 시리즈가 되었는데, 하여간 첫 번째 영상은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는 인구 통계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만 요약하자면 그런 겁니다. 모두가 다 아는 저출산 문제, 기본적으로 태어나는 사람들 자체가 적다. 그래서 인구수 자체, 그 절대값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두 번째로는 탈조선을 하는 인구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탈조선을 한다는 건 그만큼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 사람은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능력이 있는 인재가 우리나라를 빠져나가고 있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세 번째로 반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인구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탈조선을 하고 도망을 가듯이 그 반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하겠죠. 근데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동남아 사람이고 대부분 중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국적을 최대한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태어나는 아이도 없는데 능력 있는 한국인은 빠져나가고 그 빈자리를 능력 없는 중국인, 그런 애들이 메꾸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30년간의 긴 이런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면 30년간은 적어도 우리나라는 망해 있다. 이미 망해 있다. 제가 그런 내용을 지금 앞서 보여드린 그 영상에서 했었고, 오늘 영상에서는 약간 경제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죄송하지만 이미 망해 있습니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미 통화 스와프가 없다는 점. 두 번째, IMF의 경고와 우리나라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점. 세 번째, 우리나라의 무역 상태가 굉장히 삐꾸다. 무역 적자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 우리나라 내부적인 문제에서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이라든가 그딴 것들 결정적으로 노동이사제가 통과되었다는 점. 이 크게 네 가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미 망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다들 아실 겁니다. 2021년 12월 달입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 연장이 안 됐고 결국에는 종료가 됐습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라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해서 달러와 원화와 달러를 쉽게 말해서 그냥 간단하게 바꿔주는 겁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 연장이 불발이 되고 피마로 넘어갔긴 했습니다. 피마로 넘어가서 우리 괜찮다, 달러 얻을 수 있다 라고 정신승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피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한미 통화 스와프가 안 됐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외환적인 위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사실 코로나 전국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우한폐렴이 터지면서 무역이 막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나라 환율이 폭등을 하니 많이 할 때 한미 통화 스와프가 딱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환율이 1%, 2% 막 떨어지기 시작했죠. 왜?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 나라는 이제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미 통화 스와프 연장이 불발됐습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 연장이 안 된 겁니다. 즉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는 더 이상 달러적 관점에서 달러를 방어한다는 입장에서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품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싱가폴도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가 종료가 됐습니다. 작년달 기사입니다.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와 싱가폴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이, 지금 미국이 다른 여러 나라들과 통화 스와프 연장을 안 해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구체적으로 몇 개국이고 어떤 나라인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이 종료된과 동시에 더 이상은 해주지 않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약간의 의심은 있습니다. IMF, 옛날에 우리나라가 IMF가 터질 때 아시아 전체가 초토화가 됐었죠. 그런 식의 그림을 미국이 다시 한번 그리고 있다는 개인적으로 어떤 약간의 의심은 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앞으로 인상하게 될 것이고,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여러 개발도상국에 빠져나가 있던 달러들은 미국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미국이 통화 스와프가 체결을 안 해준 상태라면 당연히 그 나라는 외환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약한 나라부터 마치 옛날에 IMF에서
저 변방에서부터 뭐 말레이시아입니까? 태국입니까? 막 초토화가 되면서 들어오고 있던, 의도적으로 전 세계를 하나 둘씩 도미노처럼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의심은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의심들을 빼고 현 상황만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한미통화스와프 체결을 못했고, 체결을 못했다는 말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라는 체력이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옛날에 한미통화스와프가 있을 때는 체력이 무한이었다고 친다면, 지금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만큼의 체력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일단은 첫 번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가 바로 이 체력에 관한 것입니다. 4,600억 vs 9,300억 달러 적정 외환 보유액 논란이다, 이렇게 기사가 났었는데, 올 초의 기사인데, 여기서 4,600억이라는 건 우리나라 한은에서 4,600억만 있으면 괜찮아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9,300억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IMF입니다. 즉 IMF는 야, 니네들 한국이 조금 버틸 수 있으려면 9,300억 달러가 필요한데 니네들은 4,600억 밖에 없네 라고 일종의 경고를 날리고 있고, 한은은 여기에 아니야 괜찮아 라고 또다시 한번 뻗팅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8월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테이퍼링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데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BIS 권고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제2의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벌써 작년 8월에 이런 기사가 났었는데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지지부진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표가 나와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도 보유액인데 GDP 대비 외환 보유액, 요것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위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같이 선진국, 튼튼한 나라는 외환 보유액을 무려 GDP의 145%를 가지고 있습니다. 1.4배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홍콩 마찬가지고, 싱가포르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대만까지 90%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고작해야 GDP의 28%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잘못 까딱하다가는 진짜 제2회 IMF가 터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비율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체력이 28%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지난달 외환 보유액 4,631억 달러, 2개월 연속이나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감소하는 데는 세 번째로 보여드릴 무역 적자, 그것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에 돈을 싸들고 다시 본국으로,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흐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국이 달러의 폭등을 막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달러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일부러 까만색 줄을 그어놨는데, 달러의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방을 찍는 게 계속해서 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환율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봤어요. 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근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겁니다. 예전에는 뭐 1150원을 찍었다가 조금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는 1150원을 안 찍고 1160원대에서 놀더니 어느 순간에는 하방을 찍어도 1170원, 어느 순간에는 1180원, 어느 순간에는 1190원, 지금 1190원 그 이상, 그 중간에서 이상을 찍었다가 내렸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너무나 이상하다. 계단식으로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외환 보유액이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달러는 또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한미통화스와프가 안 된 상황에서 외국 자본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니까 달러를 막아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으로 달러를 막다 보니 이렇게 계단식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림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너무 계단이야. 너무 계단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거는 조금 많이 심각하지 않은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한미통화스와프가 안 됨으로써 두 번째, IMF가 경고를 하고 있고 실제로 외환 보유액도 2달 연속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이와 같은 흐름으로 2달 연속 환율은 상승하고 있고, 세 번째로 무역까지 지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2달 연속 무역 적자다, 경제 먹구름이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또 하필 2달 연속으로 무역 적자입니다. 지난해 말 한미통화스와프가 중단된다는 그 시점부터 굉장히 흐름이 180도 바뀌고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달 연속으로 무역 적자가 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이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무역 수지의 흑자 폭은 해를 거듭할수록 또 줄어들고 있다. 이유는
중간재 수입 비중이 늘어나면서 무역 규모가 커지는 만큼 흑자를 늘리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11월 경상수지 71억 달러 흑자인데 1년 전보다 무려 20억 달러나 감소한 수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19개월 연속 흑자이기는 하지만 그 흑자의 폭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흑자이긴 하지만 그 흑자 폭이 줄어들고 있고 서비스 수지는 이미 적자로 돌아선 지 오래입니다. 물론 적자이긴 하지만 그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 흐름이 올해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중간재 가격 상승 때문인데 지금 현재 쉽게 말해서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그만큼 흑자로 돌리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고 지금 와리가리를 치고 있고 우크라이나를 포위하고 있고 그 와중에 맞춰서 베이징에서 지금 시진핑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대만을 치토스 언젠가는 먹고 말 거야. 대만을 치려고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가운데 있는 터키까지 완전히 맛이 갔기 때문에 지금 중동 지역도 불안해지고 아시아 지역도 영 불안하고 또 유럽에 러시아 지역도 영 불안하기 때문에 이거 언제라도 쉽게 말해서 국지전이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최소한의 국지전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세가 불안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흐름들을 봤을 때 원자재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상승할 요인들만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요한 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의 기조가 올해까지는 이어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역 적자라는 건 우리나라에 있는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달러가 급격하게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첫 번째, 통화 스와프가 안 되기 시작하면서 두 번째, 우리나라의 외화 보유액은 줄어들기 시작했고 외국인들이 짐 싸서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세 번째, 무역 적자, 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악재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그런 움직임을 본다면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액이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또다시 국내적인 문제입니다. 국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뭔가가 그래도 이런 위기는 어떻게 보면 일시적이죠.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언젠가는 지나갈 파도일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나갈 소나기일 수도 있죠. 하지만 국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장기적으로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우리나라가 망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가장 중요한 노동이사제가 국회를 통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정재계 노동이사제 국회 통과에 유감이다. 졸속이법이다. 굉장한 비판을 했습니다. 올 초의 기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다루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뭐라 나와 있습니까? 노동계 표심 의식한 여야, 중요한 건 야당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제를 만장일치로 철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사위를 통과했다. 재계는 반발했다. 공공기관에 이제 노동이사제가 도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국민연금을 민노총이 가지고 논다. 대한민국 한국전력공사 한전이라든지 여러가지 공공기관에 이제는 민노총이 들어가서 그것들을 조정할 수 있다. 그 법안을 야당이 통과를 시켰다. 야당이 여당과 같이 짝짝꿍을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에 근로자 대표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이 동의한 인사 1명을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는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95곳 등 총 131곳이 노동이사제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여야가 함께 합의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노동이사제 밑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문재인의 대선 공약이었고 이재명의 탄력을 받으면서 급격하게 통과가 된 겁니다. 그 밑에도 제가 밑줄을 쳐놨습니다. 반대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는 꼭 읽어보십시오. 제가 일부러 밑줄 치지 않은 부분도 많지만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현실을 똑바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민노총이 국가공공기관, 준정부기관 131곳에 민노총이 들어가서 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비상임이라고 말을 했죠. 하지만 비상임이지만 임명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누가 들어갔는데 그 사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죠. 하지만 노동이사제에 누구를 앉힐지 정하는 그 민노총은 그 권력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즉
한국전력공사에 앉는 사장은 그냥 왔다 가는 뜨내기 손님일 뿐이고 진짜 실세는 결국에는 민노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 이걸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거고 이재명이 여기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이사제가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민노총이 우리나라 공공기관을 쥐락펴락하게 되는 건데 이딴 짓을 야당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안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어찌 안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중요한 일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다루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안 망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안 망한다고 말하면 그게 거짓말이죠. 물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있죠. 90년생부터 못 받을 수도 국민연금 2055년에 고갈된다.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국민연금 결국에는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국민연금도 지금 누가 들어간다고요? 민노총이 국민연금을 가지고 놀게 된다고요. 야당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준 덕분에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탈모약, 혈당 측정기 공약에 적자 허덕이는 건보는 난감할 뿐이다. 옆에서 땀이나 삐질삐질 흘리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난해 3분기에 1,700억 적자입니다. 오래된 거 아니에요. 이 기사도 2020년 1월 3일자 기사입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적자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이 포퓰리스트들이 판치고 있고 그 포퓰리스트들을 못 알아보는 국민들이 표를 던져주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안 망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꼬라지입니다. 물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인구 그래프 보십시오. 전체 노인과 비슷한 베이비 부머의 규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55년생부터 63년생까지가 이제는 노인 인구로 편입이 되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어떻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65세 전체 노인 인구와 맞먹는 인구가 이제는 노인으로 편입되기 시작합니다. 옆에 나와 있죠. 55년생 71만 명이 2020년에는 노인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56년생이 21년에는 68만 명으로 노인 타이틀을 달았고 그 다음에 57년생, 58년생, 59년생 점점 인구는 늘어납니다. 77만, 84만, 91만, 90만 쭉쭉쭉 늘어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떻습니까? 15세 미만의 아이들은 정말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돈을 받아 나라에서 돈을 타먹어야 되는 사람은 점점점 늘어나는데 세금을 내고 나라를 굴려야 될 일꾼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글쎄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뽕 맞은 애들처럼 와 한국에 뭐를 보고 놀란 미국이 뭐 땀을 삐질삐질 제가 뭐 이딴 썸네일을 달고 어떻게 양심상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런 흐름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야 이거 우리나라 진짜 어려워지겠다. 일단 첫 번째, 국외적인 움직임, 한미통화 스와프,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무역 적자와 원자재 값의 상승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을 우리나라는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없는데 국내적으로도 노동이사제 같은 것들에 여야가 함께 합의를 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혀 아무런 인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건강보험이 고갈되고 있고 이걸 타먹는 중국 애들, 그리고 노인 인구의 폭발적인 상승, 아이들은 반대로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 이런 현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한국은 이미 망해 있습니다 라고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그런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만이라도 너무 하나의 어느 한쪽에 매몰되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언가 어떤 히어로가 나와서 우리나라를 구해주는 그런 것들은 없고 우리나라 지금 상황 보셨죠? 이 모든 것들을 한방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 결코 없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시스템을 갖출 능력이 있는 정치인들도 극소수일 뿐이고 또 그런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유권자들도 극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어떤 주인의식입니다. 이거는 주인의식이에요. 자유인으로서 자기 몸에 대한, 자주인으로서 자기 몸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내 한 몸을 잘 살려보겠다 라는 생각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을 좀 더 쏟으면 좋지 않겠냐 라는 취지로 한번 제가 이런 불편한 현실을 한번 정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문제인식을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노동이사제 이런 거 야당이 함께 합의를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민노총이 한국전력공사의 이사로 들어간다? 정부기관, 준정부기관까지 합쳐서 131곳에 이사가 된다. 민노총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그 슈퍼인간 민노총들이 말이 됩니까? 이거에 야당이 함께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대선 때문에 이런 영상은 좋지 않을 것 같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도생입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기분 나쁜 현실이지만 현실입니다. 받아들여야 되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